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한동훈이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을 내가지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어요. 근데 한동훈이를 추종한 사람이 극소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동훈이는 눈물도 피도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번에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그리고 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없이 공천을 줬다가 말 한 끗만 나오면 바로 잘라버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동훈이 저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말만 번지르지 법무부 장관 때 뭘 했습니까? 문재인을 잡아 넣었습니까? 아니면 조국에 대해서도 정확히 했습니까? 뭐 한 게 없어요. 지 끈아플 때만 죽으라고 여기저기 전부 심어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한동훈이를 좌파라고 하냐? 한동훈이가 국민이 먼저라고 한 게 벌써 좌파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늘상 하던 말이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라는 게 북한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북한 헌법 제3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8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북한이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 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문재인이 늘상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하는 행동이 사람이 먼저였습니까? 제가 보고 배운 게 김정일, 김정은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들 감옥에 넣고 다 실형 살겠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4년 넘게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이가 좌파라고 또 하냐? 이모부가 신영복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영복이가 누굽니까? 주체사상을 추종한 사람입니다. 문화 막시즘을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 공산당인 안토니오 그람시였습니다. 이 그람시가 감옥에 가가지고 공산당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감옥에서 글을 막 씁니다. 그게 제목이 감옥의 수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람시가 깨달은 거는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침투하자.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들이 북한하고 우리를 한 민족으로 그리고 친구다고 하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굉장히 다정하게 하는 거. 그런 영화들이 전부 저는 문화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문화 막시즘의 영화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좌파 성향이 많은 이유가 그런 영화들을 계속 찍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봄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계엄령을 괴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엄령 한 게 화들짝 놀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 하나 했더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신영복이 깨달아서 어떤 책을 썼겠습니까? 감옥에서 똑같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말들은 저것들이 정말 선점을 잘해요. 그래서 신영복이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문재인도 신영복의 사상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모부도 신영복이를 존경하고 민청령을 주도하고 그리고 프레시안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한동훈이 우파일 수가 없잖아요. 자인도 검사장 출신이지만 친중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우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파의 가면을 쓰고 우파로 출마해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지 정체가 탄로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구멍까지 욕심이 찼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신영복이를 존경한다는 문재인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국정원의 정보는 국력이다 이런 것도 신영복처로 다 바꿨고요. 그리고 청와대에도 당시에 신영복이 거를 다 많이 채웠습니다.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왔을 때도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살펴보세요. 간첩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 중국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종중이 돼버린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고 가면을 쓰고 나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너무 똑똑해져 있습니다.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가 이 시점에 지가 책을 들고 나와서 지 생각으로 계엄령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때 한동훈이가 한 말 정말 기억합니다. 국힘에서 우총인가 열려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계엄령 내렸어요 이랬잖아요. 한동훈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동훈이는 책임을 질지도 모릅니다. 남의 책망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붙여진 거야? 그랬더니 챗GPT가 말하기를 더불어라는 표현은 신영복 선생의 사상과 언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민주화 운동가이자 사상가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철학을 펼쳤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더불어 숲 2003년에서 더불어라는 표현을 중심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말했는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신영복이가 민주화 운동가라고 하잖아요. 무슨 민주화입니까? 북한도요. 국가명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란 말을 꼭 써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그 난리를 쳤던 인간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지가 자유민주주의를 추종을 했다면 왜 자유를 빼야 됩니까? 자유를 없었다면 더 넣었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고용주 변호사가 공안검사였잖아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